예, 존경하는 조기현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분 여러분, 또 매일 우리 광주인의 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성학 부장님입니다. 관계동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양 3사동 화양동 출신 의원 김창현입니다. 오늘 부정질의는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화면을 참고하시고, 세 번째는 두 번째 부정질의 부재라고 생각하시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능동호 오지구 이튼타워 오지구입니다. 이튼타워 특별 제기의 개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그 화면은 화면에 하나의 동그란 빨간 원이 있습니다. 여기 강변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여기가 트라플스가 있고요. 현재 거의 이제 준공 지금 임시 사용 승인을 났습니다만은 그 입주가 예정된 타워가 있습니다. 도로를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쪽 도로는 이 도로는 이튼 타워 오지구가 되면서 거의 건물에 공허가 있습니다. 공허가 이렇게 끊겼습니다. 패드가 있습니다. 자, 이 패드로 인해서 몇 가지 부대칭이 있습니다. 자, 이건 배치도입니다. 자, 이 배치도에 보다시피 방금 조금 전에는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공허가 됐습니다. 공허가 되면서 저는 이 길 따라가지고 아이파크를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질의를 보겠습니다. 자, 도로를 아다시피 특성 유원적입니다. 자, 강북강변을 타고 나와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진입하거나 여기 유방통행이 되는데 아니면 진짜 건대지구에서 특성 유원적 건대입구에서 뚝섬 유원지역으로 가다 보면 여기 유통을 해서 차가 이렇게 진입해야 됩니다. 진입해서 아이파크를 진입하려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진입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럼 그 도로가 끊겨 있어요. 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체를 못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방금 그 도로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나오면 여기 일방통행입니다. 특수 유원지역으로 가는 길, 뒷바퀴. 자, 일방통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차량 운행을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차가 불법 통행하려고 이게 일방통행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좌회전해서 불법 통행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법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가 이 도로 이렇게 갈 겁니다. 분명히 여기는 뚝방길, 잠실대교 쪽에서 쭉 타고 일방통행입니다. 여기는 도로가 현재 공사로 인해서 도로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저기는 좀 좁습니다. 자, 이 차가 자, 옆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거꾸로 가보면 자, 이 차량이 이 도로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옆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튼타워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차량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주행 못합니다. 아까 좁은 도로고 넓은 도로고 뚝섬 유원장입니다. 이 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차량이 혼잡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역주행해서 여기 현대 아이파크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 글을 그래서 여기는 도로가 넓습니다. 도로가 넓어서 사실은 아이파크에 진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파크에 진입하기 위해서 여기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여기는 양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를 신호등을 설치해서 좁은 도로 신호등을 설치해서 좌측 일방통행에서 나오는 차를 신호위에서 제지하고 여기서 신호위에서 자연의 표시를 넣어가지고 아이파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할 노이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이파크 자연이 하락되면
아이파크가 이 도로가 있는데 아이파크입니다. 이게 아이파크. 자, 중앙선에 있어서 진출입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나면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운전자 책임입니다. 운전자가 죄인이니까 들어갈 길이 없어요. 뺑뺑 돌아서 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이 여기 아이파크인데요.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잘도 못해요. 진입하는데 중앙선이 있어가지고. 자, 이걸 계산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트라페리스 쪽 진입을 보겠습니다. 이춘영입니다. 자, 트라페리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이렇게 진입해서 여기서 잘도 못합니다.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황색 실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좌회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려면 저 뺑 돌아와서 어딘가에 불법으로 유턴을 해서 또 골목에 다시 회전해가지고 돌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트라펠리스 진로가 상당히 사고가 위험이 있는데 이거를 황색 실선으로 한 게 아니라 점선하든지 아니면 황색선을 없애서 진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가 고속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중앙선을 제거하고 도로에서 갈 용의가 없는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등록로 오지구 도로부의 문제점은 생활 현장 행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업무 부서에서 업무 협조서를 다 보냈을 겁니다. 그걸 보면은 다 현장에서 내가 살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문제 없다라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탁상 행정의 한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천장님께서 오늘 구정집 이후에 한번 현장을 다녀보십시오. 우리 천장님께서 생활 현장 행정을 하겠다라고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약속도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장에 우리 천장님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개선책을 가보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이 저출산이란 출산 장려와 국가의 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예방접종 구청 지혜군 지원 계획이 없는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필수 예방접종 정부 홍보 임무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의 가치 이제 정부에서 장한임을 보태겠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소중한 건강을 약속했다 하면서 필수 예방접종 국가 부담사로 만 12세 이하 모든 여자에게 예방접종의 약 30% 수준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입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년 12세 이하 누구나 8종 22회 예방접종을 성장하는 과정에서 맞아야 또 주사를 맞아야 할 그런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정표입니다. 자, 2006년도 8월에 민주노동당 현해자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전염법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위탁된 병의원에서 필수 예방접종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무상접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까지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미루다가 2009년 3월 1일 필수 예방접종 국가 부담 사업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만 12세 이하 8종 22회에 대해서 위탁 지원된 병의원 접종 시 30% 실시 중입니다. 상위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고서는 무상 접종에 반해서 위탁 지원된 병의원 접종 시에는 70%는 개인이 부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부담에 대한 문제가 발생돼서 강남구는 구 예산으로, 광명시는 시 예산을 들여서 70% 개인 부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약 5억 1천만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70%의 환자 및 환자 본인 방문을 전액 지원하여 소아청소년과 청소년과 29곳 등 총 62곳의 의료기관의 참여를 위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광명시 시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에 필요한 1억 9천만 원의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광명시는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필수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12억 1,500만 원을 책정한 상태로 10일간 접종 지원 사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광양도와 또 광명시의 예를 들어서 그 비교해서 광진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광진구 본 의원이 자료를 보내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7년부터 09년 8월 말까지 광진구 영유아 및 만 12세 이하 어린이 보건소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만 12세 이하에서는 4만 7천 명을 추정했습니다. 오늘 자료에 의하면 약 5만 3천 명 됩니다. 살펴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광진구 영유아 및 어린이 보건소 예방접종 현황은 60%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 접종 대상자는 개인 부담으로 병의원 접종을 하거나 또는 미접종자일 것입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필수 예방접종 국가사업이 시작되어 있지만 60% 내외밖에 안 되는 광진구는 정부가 예방접종률을 95%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아동 저녁방을 없애겠다는 사업 취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 우측 보시면 2005년도 집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산은 총 2009년 예산이 국비 12, 국비 포함해가지고 약 2억 7,784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3월부터 시작된 필수 예방접종 예산 집행을 보면 8월까지 발표했는데 1,174천 원입니다. 자, 엄청나게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행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집행 이유를 물어봤더니 보고서 가면 많이 가면 독감 예방접종 가격이 높은 것은 건강보험이 준비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데다가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측정할 수 있고 약값위의 치료비를 포함시켜 보건소보다 2, 3배 비싸게 받아서 폭리를 병원들이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95%까지 끌어올릴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것은 인정은 아니냐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본인은 생각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의대 행위를 고생하면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혼인을 취하겠습니까? 또한 가격이 비싼 병원에 환자가 몰리겠습니까? 예방접종에 진찰비를 포함시켜 받는 행위는 공공간 실사감이지 않겠습니까? 전염병 예방의 앞장설 의사의 양심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명예를 실추시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의원에서 백신 접종이 비싸서 접종률이 낮다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홍보해서라도 접종률을 높여야 하는 것은 높여야 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무상 접종을 해야 한다는 2000년 8월 개정된 전염병 예방법의 규정에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정 의지를 가지고 광진구민의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다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가봉을 하든지 아니면 가가봉이 일리 없습니다. 관내 병의원의 위탁접종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타령하면서 30% 국가 지원이라는 간접적 위탁보다는 나머지 70%까지도 그 예산을 해서라도 직접 위탁하여 접종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 전국을 위해서 전국을 위험에 몰아놨던 초등학생들의 공역 유행
지금 현재 위협받고 있는 신종플루 등 전염병은 순식간에 불특정 가세에 퍼져나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에 처하는 재앙임을 명심하십니다. 보건소 고위 업무 중 하나인 전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이 더욱 전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필수 예방 접종을 95%에 근접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11조 1항을 보면 화면을 통과하십시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부의 질병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조 2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 예방접종 업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이탁할 수 있다고 2006년 7월 27일 날 신청했습니다. 또 전염병 예방법 제47조에 보면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제47조 간의 경비는 시군구가 부담한다. 47조 1항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종사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소의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행정은 결코 효율성이 없고 서민적이지 않습니다. 자양사동 화양동 맞벌이 부부가 또 할머니가 애를 보고 있는데 보건소까지 뜨거운 여름날 추운 겨울 날씨에 유모차를 끌고 와서 필수 예방접종을 하는 거다. 아니면 집 앞에 소아과에서 접종하는 거다. 국민 전염병 예방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서민을 위한 혜택이겠습니다. 왕복 8천 내지 만원에 택시를 빌려서 타고 보건소에 가면 무료 접종이고 집 앞에서 소아과에서 접종하면 본인 부담 15,000원을 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신입생들의 필수 예방접종을 조사해보면 서민층은 많이 못 맞고 입학해서야 가급하게 접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정상부처장님 그리고 관계부처장님, 보건소에서 자체만의 역량으로서는 필수 예방접종의 90% 달성이 힘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관내 의료기관에 입학하여 구매의 전염병 예방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 8종 22에는 접종률 95% 이상 달성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수 예방접종에 해당되는 전염병들이 신종플루보다 가벼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국내 결핵 환자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내 의료기관 위탁분 본인 부담금을 군 예산에서 지원하면 맞벌이 부부 한번에 키우는 아이를 집 앞에 소아과, 내과 등에서 쉽게 접종할 수 있게 되므로 기회 접종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경제적 지원만큼의 비용으로 다른 추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가령 요즘 정민들한테 급속도로 위협을 느낄 만큼 커지고 있는 급성 A병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의 신종플루, 독감 백신의 기회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따라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고혈압, 당뇨 환자 등 관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자 진료 수요 일부를 보건소가 경쟁적 관계로 차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필수 예방 접종까지도 관내 의료기관은 부분 유료 접종을 시행하고 보건소에만 독점적으로 무료 백신을 시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마치 불공정과의 모양도 보일 수 있는 점을 개선해서 보건소와 병원 간의 경쟁이 아니라 병원 간의 건전한 경쟁적 진료 환경을 위해서라도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군 예산을 통한 필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예방접종 위탁 사업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 예산의 지원은 그때까지 한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으로서 국민들이 전염병으로부터 예방되고 건전한 복지환경이 되기 위해서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해서라도 필수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본인을 생각하는데 우리 정성학 부천의 생각을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을 화면을 보시면 집행액이 조정한 이유는 보건소 관계에 관련 병원인지 참여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진구 이탁가는 기관은 종합병원 4개, 의원 247개, 요양병원 6개로 257개인데 이 중 현재 참여한 곳은 23개의 기관에 불과합니다. 소아과는 특히 소아과는 18개 기관 중 유니만 참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광진구 10% 구 예산으로 의료접촉 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30% 받습니다. 광진구 예산 10%를 전액 구비로 했을 때 비용을 산출해 봤습니다. 예방접종률 상암병원 상암병원은 총 8.22회를 마쳤을 때 1인당 약 한 47만 3천 원이 들어갑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값이 약 한 1인당 14만 3,170원이고 제일 하단을 보시면 됩니다. 이탁 행위로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마쳤을 때 그런 비용이 이탁 행위료가 1회당 1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나 보내시도 15,000원씩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15,000원 대하실 때 약 1인당 22회이기 때문에 33만 원이 됩니다. 합쳐서 47만 3,170원이 1인당 만 12세 이하까지 접종되어집니다. 예방접종 전액 구비 지원시 소요 예산은 약 그러면 계산해 보면 1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3억 원의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약품비가 1억 7천만 원, 이탁병원료가 행위료가 15만 원에다가 22회, 연간 3,400명, 12세 이하의 연간 나오면 3,400명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3,400명을 곱하면 약 11억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합해서 13억 정도가 되는 자, 존경하는 조사부총장님 그리고 관계고문 여러분,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 사업에는 예산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기다리자. 이렇게 예산 탈영하거나 소극적인 보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광진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고혈압, 당뇨 및 일반환자 진료를 통한 건강보험료, 의료교도, 급여, 건강검진료, 생애자만 진료비 등의 수익금이 총 2007, 8년도 파악해보면 2억 한 2, 3천, 2억 3, 4천 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보태가지고 민족 국민들이 이사와서 살고 싶은 식판은 건전한 복지관공을 위해서 반년 병행한 의료기관에 들어가여 95%의 예방접종률을 달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필수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 약 13억을 제1순위로 확보한 것을 본인 보고합니다. 존경하는 정수환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 바랍니다. 그레이트 광진, 복지광진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현실 정책이 실현되고 하는 것이 본위원회의 간절한 바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와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종플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도 약 5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의사선 안 될 신종플루 감염 환자가 생긴다면 고혈 수치로 인해서 더욱 확산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고혈 수치가 신종플루 감염 예방보다 더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고혈 수치에 치토록 나오고 있습니다. 고혈 수치에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신종플루 10주가 지나가는 유행성 독감에 신종플루가 10주가 지나가는 유행성 독감이 될 것인가, 더 위험하게 전하는 바이러스가 될 것인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는 앞장서고
예방법을 홍보하고 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을 하는 마당에 보호를 주제는 문화를 시작하고 중요한 정서부처장이 기본 환경문제 보호의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종플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의 축제 중단을 결정을 내리시고 11월에 나올 예정인 백신 주사 처방에 온 힘을 쓰시는 것이 주민의 행동을 위해 더 나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의견 어떠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부정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위에 무시한 테마가 있는 행복한 문화공연이 열린 음악회로 주목한 것이 신종 성공 테마입니다. 서류를 위한 철원의 행복입니다. 라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의원이 자료 요청에 응하면 구의본에서 얼마 전에 열린 음악회 있었습니다. 관례를 자료를 요청해봤더니 광진문화원 및 비전 광진 주관으로 개최된 음악회에 대해서 광진문화원에 대한 확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테마가 있는 행복한 문화 공연으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원들이 통과시켰습니다. 예산 과목이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는 2009년도 8월 21일 날 문화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2009년도 9월 10일 목요일 날 문화원 주관으로 비전광진 주관으로 의무원 열린음악회 공연을 시켰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속기로 살펴봤습니다. 작년에 당시 전 문정식 의원님께서 테마가 있는 행복한 문화공연 5천만 원 일식이 뭐냐고 물었을 때 당시 문화체육관에서는 손종사 단장께서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관내에 참 취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아마 통과를 해줬다고 하는데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구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천원의 행복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적은 돈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해서 구민들한테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또 접할 기회가 적은 사람들한테 1년에 서너 번 기획 공연을 해서 준비하겠다. 공연 내용은 뮤지컬이든 음악이든 이렇게 해서 연 2회 내지 4회 장소는 광진문화 예술회관에서 국민들한테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산 심의 때에는 문화 공연 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3일을 위해서 천원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1년에 3, 4번 뮤지컬 연극 기획공을 해서 예술회관에서 관람하도록 취업을 해놓고 광진문화의 예산을 갖다 주고 목적을 변경하여 음악회를 한 것은 의의를 무시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테마가 신종 선거운동 테마입니까? 사람 모아놓고 인사하고 노래하는 것이 구민만족 행복 광진입니까? 사람 모아놓고 이름 삭제 알리고 친족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묵묵히 진정성 있게 국민을 위한 행동을 펼쳐보십시오. 천원의 행복은커녕 신종 선거운동 테마가 있는 불행한 문화공연입니다. 4천만 국민의 대표인 의의를 무시한 쌍두마가 아닌 한 바퀴만 돌아가는 광진시의 현실입니다. 보십시오. 고구려 출신이다. 여성 엘리트입니다. 지역 잘 보이라입니다. 동별 체이크다. 정신없습니다. 내년도 세대하고 또 고구려 축제 하겠다는 겁니까? 1년 내내 이벤트 편성하고 한 해가 지날 것 같습니다. 어떤 동별 체이크를 만들려고 지금 각 동상도 인용되게 통과됩니다. 또 통관장 간담회다. 동별 500명 동원 간담회다. 아마 이거 선거법 위반 문제 때문에 중단된 것 같습니다. 비정관계 20일 동안 집고치기 사업 등 주민들의 행정을 뒷전하고 선거 운동하고 있다는 것이 권성이 있었습니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나가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피곤하다. 각종 행사에, 각종 모임에, 각종 단체에 가입해야 되면 너무 피곤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바로 이게 민의입니다. 이런 민의를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수환 부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목적을 변경하여 예산을 사용한 것이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당장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이 예산을 도로나 하수 유지관리 등 부족한 수경에 반영을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비정관된 21일이 생긴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집수리 사업은 생활 사업인데 비정관된 21일에 주관하게 된 배경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관된 21일 연립음악회를 주관하는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